저는 하늘을 날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공군사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 공군 조종사로 구름 위에서 자유를 느끼며 살았죠. 푸른 창공을 가르며 느끼는 그 짜릿함은 제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군복을 벗은 후 제 날개는 무겁게 접혀버렸습니다. 밤마다 비행 꿈을 꾸는데 아침이면 현실의 중력에 눌려 숨이 막혔죠. 모든 게 멈춘 것만 같았어요. 날 수 없는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고향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로 돌아왔을 때 이곳은 제가 기억하던 곳이 아니었어요. 한때 활기찼던 거리는 이제 쇠락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폐업한 상점들, 희망 없는 표정의 사람들. 이곳에서 다시 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 삶은 비행 계기판처럼 모든 지시계가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기회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왜 이런 작은 마을에 관심을 두는 걸까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대양을 건너 찾아오기도 하나 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이름 현대자동차. 한국에서 온 그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선물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첫 번째 비행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두려움이 다시 제 가슴을 채우기 시작한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진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비행을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제대 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브라이언 카운티는 제가 기억하던 활기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떠날 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는 곳이었는데 돌아온 곳은 꿈이 사그라든 유령 도시 같았죠. 공군 시절 세계 곳곳을 누볐던 제가 이제는 쇠퇴해가는 고향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밤마다 비행 임무를 꿈꾸며 식은땀에 젖어 깨곤 했어요. 습관적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죠. 더 이상 날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퇴역 군인 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제 경력을 활용할 만한 곳은 없었어요. 비행기는커녕 드론조차 볼 수 없는 곳에서 항공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저를 반겨주셨지만 그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딸이 세계를 누비다 이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겠죠. 한 번은 부엌에서 혼자 눈물 훔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패배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지역 신문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우리 카운티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죠.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는 황당했어요. 바로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웃 마크가 이 도시는 이제 끝났어.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라고 단언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낙후된 지역에 76억 달러나 투자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위로용 뉴스 아닌가 싶었습니다.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 의심했죠. 그런데 다음 주 거대한 공사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건설 인부들이 모텔을 가득 채웠고 카페는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사실이었어요. 공사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국식 효율성이라는 게 실감났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침체됐던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컬 식당은 문을 닫을 시간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희망이 전염병처럼 마을을 감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기심에 이끌려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거대한 크레인과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이유 모를 분노까지. 왜 한국 회사가 와서 우리 마을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가슴 한켠이 아려왔죠. 이곳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께서 문득 물으셨습니다. 케이트, 내가 군대에서 배운 비행 경험이 지금도 어디선가 도움이 될까? 그 질문이 저를 오랜 침묵에서 깨웠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공항과 물류, 그건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였어요. 대형 작전의 공중 지원과 보급 계획을 세웠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요, 어쩌면. 제 목소리에 오랜만에 열정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이력서를 꺼내 새롭게 손질했죠. 조종사 경력보다 작전 계획과 물류 조정 경험을 강조했어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저의 경험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처음으로 미래를 향해 작은 희망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현대차의 공장이 완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겼어요.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업이 제 고향을,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도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처럼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터닝포인트가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메타플랜트가 완공되고 생산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근 서베너 국제공항이 갑자기 늘어난 물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객기 중심의 작은 공항이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를 실은 대형 화물기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저는 지역 뉴스에서 이 문제를 접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행 미션 브리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현대차 직원들의 대화를 종종 엿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이야기했지만 가끔 영어로 전환할 때면 물류 지연과 부품 조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느껴졌어요. 한 번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항공 노선도를 보았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제 영역이었죠. 어느 날 지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몇몇 현대차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영어로 전달하는 내용이 들렸죠. 물류 지연 문제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공장 일부를 일시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새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였죠. 서베너 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대로는 생산 계획을 맞출 수 없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제 군 생활 15년 동안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동에서의 복잡한 작전,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공군에서 복잡한 국제작전을 계획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항공 물류 문제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죠. 갑자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투기 출격 전 느끼던 그 긴장감과 설렘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다시 날 수 있는 기회. 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네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물었죠. 그리고 당신은? 제 자신을 소개했어요. 케이트 더넴입니다. 전미 공군 조종사였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물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항공 물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 주민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자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희망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력서를 보내주시겠어요? 그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력서를 10번도 넘게 수정했어요. 모든 군 경력과 물류 경험을 자세히 기록했죠. 비행시간, 작전 계획, 위기 대응 경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력서를 작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은 떨렸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 부사장 이태석과의 미팅 요청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걸까요? 다음 날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 부사장 이태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긴장감에 숨이 막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중요한 임무를 앞둔 그 긴장감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이태석은 제군 경력과 항공작전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더넴 씨, 당신의 이력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중동에서의 물류 조정 경험이 눈에 띄네요. 이태석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특유의 억양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서베너 공항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설명했죠. 활주로 길이, 화물 처리 시설, 보관 공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 설명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어요. 케이트,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생산 계획이 무너지고 있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을 그만둔 후 처음으로 느끼는 목적의식이었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조지아 주정부에서였습니다. 신공항 건설 자문단으로 저를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고향에 돌아와 무력감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 새로운 공항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니요. 이태석이 저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다시 날게 될 거라는 걸. 언제나 그랬듯이. 이태석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늘길을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케이트. 그 말에 가슴이 뛰었죠. 군 생활을 마치고 접어두었던 제 날개가 다시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업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비행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하늘길을 개척하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된 겁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했죠. 브라이언 카운티 출신의 평범한 퇴역 군인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비행 임무와 같아, 케이트. 너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회의실에는 주정부 관계자들과 현대차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이태석의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하지만 일부 주정부 관계자들의 회의적인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재무부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넴 씨, 당신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하자면 우리 주는 이미 현대차에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투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의 차가운 말투에 긴장이 더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서베너 국제공항의 한계를 데이터로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군 시절 작전 브리핑을 할 때처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문제점을 짚었죠. 여객 중심 구조, 화물 처리 설비 부족, 그리고 늘어나는 물류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했어요. 현재 서베너 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은 월 5천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완전 가동 시 필요한 물량은 월 1만 5천 톤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생산 라인의 전면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어요. 회의적이던 관계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엘라벨 지역의 화물 전용 신공항 건설을 제안했어요. 이 지점이 메타플랜트와 불과 10마일 거리에 있고 지형적으로도 공항 건설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신공항은 단순히 현대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아 남부 전체의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3만 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관련 산업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태석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감사와 존경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관심을 보였죠.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더넴 씨. 그런데 8천만 달러라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우리 주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주지사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이었죠.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한 비용 효과 분석이었어요. 3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20년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주지사가 재무부 책임자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갑자기 한 관계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더넴 씨, 당신은 공항 건설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 비행장과 민간 공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공항 건설 경험이 없었죠. 순간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때 의외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태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대차 그룹은 인천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1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된 바 있죠. 저희의 경험과 더넴 씨의 현지 지식이 결합된다면 완벽한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태석의 지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가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비행 임무에서 윙맨이 내 뒤를 지켜주는 것 같은 안정감이 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주지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우리 둘만 남았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케이트,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제안한 이 공항이 정말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주지사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질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죠. 주지사님,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제가 군에서 배운 한 가지는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순간입니다. 주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법안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겁니다.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이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나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이태석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2주가 지난 후 뉴스가 전해졌어요. 캠프 주지사가 신공항 건설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술렁였죠. 어떤 이들은 환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의구심을 표했어요. 보수파들은 외국 기업을 위한 혈세 낭비라며 반발했고 진보파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만은 분명했어요. 저녁 뉴스를 보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케이트. 내 아버지도 분명 그러실 거야. 아버지는 제가 공군에 지원할 때 가장 지지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5년 전 돌아가셨지만 항상 제 곁에 계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포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단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구나.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제 고향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을 거예요. 가끔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이 찾아오는 법이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비행 경로를 알려주는 것처럼 신공항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보수파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모인 그들은 외국 기업을 위해 미국의 땅과 돈을 쓴다는 주장이었죠. SNS에는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퍼져나갔고 제 사무실 앞에는 매일같이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죠. 제 차 타이어가 펑크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익명의 협박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케이트,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너무 위험해.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한국 회사를 위해 내 안전까지 위협받아야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지역 식당 주인 마사가 찾아왔죠.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넴 씨, 포기하지 마세요. 현대차가 온 이후 우리 가게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됐죠. 이 기회는 우리 지역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요. 마사의 말이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향, 제 이웃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죠. 공청회장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찬성파, 다른 쪽에는 반대파가 자리했죠.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모든 눈이 저를 향했고 모든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날은 특히 심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 반대파 대표 톰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지목하며 공격했어요. 더넴 씨, 당신은 15년간 미군에서 복무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이제는 왜 외국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이게 애국자의 행동입니까? 그 질문에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톰슨 씨, 저는 지금도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적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실업, 빈곤, 그리고 희망 없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에 일자리와 기회를 가져올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톰슨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회의 후 이태석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아주 훌륭했어요, 케이트. 그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개적인 적대감이 부담스러웠어요. 이태석은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설 때도 비슷한 저항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그럼요. 사람들은 결국 결과로 판단하니까요. 우리가 실제 변화를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도 바뀔 겁니다. 이태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공청회에선 다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지역 청년들과 노인들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실업으로 고통받던 20대 청년 제이슨이 현대차에 취직해 인생이 바뀐 이야기, 퇴직 후 적적했던 70대 노인 헨리가 지역 활성화로 새 일자리를 찾은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진솔한 증언에 반대파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환경단체들이 공항 부지에서 멸종위기 생물종이 발견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건설은 즉시 중단되었고 프로젝트 전체가 위기에 놓였죠. 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현지 생물학자 그룹이 자발적으로 나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놀라웠어요. 해당 생물종은 멸종 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신공항 설계에 포함된 친환경 구역이 그들에게 더 나은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고 건설은 재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설계를 일부 수정해 더 친환경적인 공항을 만들기로 했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현대차의 요구사항과 지역 현실 사이에서 조율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때론 밤새 도면을 수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태석과 함께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그의 진중한 태도와 명확한 비전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죠. 어느 날 이태석이 한국식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는 한국의 발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이야기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원하죠. 이태석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을까? 희망은 전염되는 걸까?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더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완성된 공항이 보였어요.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까지. 꿈이라고 해도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엿본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마침내 공항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 왔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행정센터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오늘따라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손길이 예전 의식을 떠올리게 했어요. 가슴에는 작은 비행기 모양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첫 비행 임무 전에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케이트, 준비됐니? 어머니가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네, 엄마. 조금 긴장되지만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양 어깨를 잡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하지만 알아, 그분은 지금도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공군에 지원했을 때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비행에 대한 열정을 물려주신 분이기도 했죠. 행정센터에 도착했을 때 주지사 캠프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더넴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지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운영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총괄 책임자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만큼 이 프로젝트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축하합니다, 더넴 국장. 퇴역 군인이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제 어깨에 놓인 것 같았죠.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마커스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제부하였던 중이었어요. 지금은 민간인이 되어 있었죠. 캡틴, 아니, 더넴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마커스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마커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공항관리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물류 담당으로요. 이태석 부사장님이 연락해서 합류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죠. 마커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꼭 안아주었죠.
마커스는 여전히 그 유쾌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국군처럼 정확하게 움직일 차례예요. 그의 농담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군이 정확하다고? 그들과 합동 훈련해봤어? 제가 물었죠. 아니요. 하지만 현대차 직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효율성과 정확성은 놀랍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에요. 마커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임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어요. 주지사의 소개 말씀, 제 취임 선서, 그리고 짧은 소감 발표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책임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이태석은 현대차를 대표해 저와 직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저를 파트너라고 소개했어요. 더넴 국장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함께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갈 동반자죠.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기업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고난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취임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어떤 노인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더넴 국장님, 제 이름은 조지 윌슨입니다. 전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60년 넘게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씨. 제가 인사했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손자가 현대차에 취직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준비 중이에요. 당신과 현대차 덕분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업무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팀 구성이었어요.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항공 전문가, 물류 담당자, 환경 컨설턴트, 지역 사회 연락 담당자까지. 특히 지역 출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죠. 이곳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팀 구성 중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추천한 물류 담당자를 이태석이 반대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를 선호했죠. 처음으로 이태석과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태석 씨, 당신의 의견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현지 물류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한국의 전문가도 팀에 합류시키겠습니다. 서로 배우며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넴 국장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최고의 결과니까요. 그 순간 제가 진정한 책임자가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했어요. 두렵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공항 설계 확정이었어요. 화물 중심 공항이지만 필요시 여객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했어요. 이태석은 한국의 인천공항 설계팀까지 지원해 주었죠. 제 사무실에 천장까지 닿는 큰 모형도가 설치되었어요. 때론 밤늦게까지 그 모형도 앞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끊임없는 설계 변경, 지역 사회와의 소통까지. 쉽지 않은 나날이었어요. 때론 너무 지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공사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커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였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항공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 팀 전체가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태석이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로 건배를 제안했어요. 하늘길을 열다. 라는 구호와 함께 잔을 부딪혔죠.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큰 책임을 맡게 된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공항 건설이 한창이던 때 갑작스러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듯 했던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도했죠. 현대차의 생산 일정도 위협받고 있었어요. 예정보다 20% 감소한 생산량. 이대로라면 신규 채용한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태석의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케이트.
오늘 오후에 모든 관계자가 모이는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마커스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국장님, 지금 생산 라인 절반이 멈췄다고 합니다. 부품이 오지 않아서요. 마커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래, 알았어. 오늘 오후에 대책회의가 열릴 거야. 제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궤도에 오른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대차 임원들, 주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주지사까지.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태석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죠. 주지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대차의 생산 감소가 지속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든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제안이 오갔지만 모두 장기적인 대책뿐이었어요.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죠. 군에서 배운 위기 대응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는 없을까?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류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해상 운송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보면 어떨까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전용 항공 노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태석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더냄 국장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비용이 높지만 속도와 안정성에서 큰 장점이 있죠. 특히 반도체나 핵심 부품 같은 고부가 가치 품목에는. 제 제안을 듣고 이태석이 눈을 빛냈죠.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있었어요.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그건 한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제 항공 노선은 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본사에 연락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이태석은 곧바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연락했습니다. 몇 시간 후 화상으로 박정윤 과장과 회의가 이어졌죠. 저도 참석했어요. 화면 속의 박정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와 시선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정윤의 첫인상은 냉정하고 예리했어요. 더냄 국장님, 제안 내용은 이태석 부사장님께 들었습니다. 흥미롭지만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기존 해상 운송의 지연 상황, 항공 운송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 그리고 신공항의 역할까지. 군에서 작전 계획을 발표할 때처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이 핵심입니다. 이 공항이 한미 간 직접 물류 허브가 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큰 이점이 될 거예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제 발표를 듣고 박정윤의 표정이 변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우리 부처에서도 이미 비슷한 구상을 검토 중이었어요. 더냄 국장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잘 맞아떨어지네요. 상황을 이해한 그녀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8시간 내에 최종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어요. 2시간 뒤 예상보다 빨리 좋은 소식이 왔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박정윤이 직접 전화를 주었어요. 더냄 국장님, 우리 장관님께서 이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팀이 직접 조지아로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항공 노선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 애틀란타, 엘라베를 잇는 새로운 하늘길이었죠. 공군 시절 전략 수립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은 긴장감과 집중력이 솟아났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도 모를 만큼 몰입해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감이었습니다. 마치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의 그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커스가 신이 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국장님, 한국에서 정부 대표단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주지사가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간대요. 뭐라고? 벌써?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빠른 움직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게다가 항공청에서도 특별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정받은 거죠. 마커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불과 몇 시간 후 박정윤이 이끄는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물류 시스템과 기술 노하우를 가져왔어요. 한국의 효율성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호텔의 짐도 풀기 전에 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더넴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박정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함께 일하며 저는 한국인들의 빠른 결정력과 실행력에 감탄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이태석이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놀라웠어요. 우리가 일주일 걸릴 일을 그들은 하루 만에 해치웠습니다. 특히 박정윤의 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3단계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죠. 군대에서 최고의 작전 참모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박정윤이 제안한 항공 노선이 제가 계획한 것과 달랐거든요.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죠. 더넴 국장님, 서베너를 경유하는 것보다 직접 엘라벨로 오는 게 효율적입니다. 박정윤이 주장했어요. 하지만 박 과장님, 신공항이 완전히 운영되기 전까지는 서베너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반박했죠.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던 중 이태석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넴 국장의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박 과장의 방안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 제안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론 충돌이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죠. 일주일간의 밤샘 작업 끝에 우리는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구축했어요.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다시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하늘길이었죠. 이태석은 그것을 스카이 얼라이언스라고 불렀습니다. 한미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전용 화물기가 서울에서 도착했을 때 공항 관계자들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현대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가득했어요. 위기를 넘어선 순간이었죠. 위기가 지나가고 첫 번째 수송기가 새 노선을 따라 이륙했을 때 박정윤이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시간이에요. 그 말에 묘한 감동을 느꼈죠.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날 밤 팀 전체가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죠. 박정윤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하늘길을 열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멀리. 드디어 신공항 준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9월의 맑은 하늘, 마치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듯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아침부터 긴장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거울 앞에서 제복을 정돈하며 이날이 올 거라고 믿었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기자들의 중계차가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행사가 된 겁니다. 스트레스로 위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죠.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케이트, 먹어야지.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억지로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엄마. 뭔가 잘못되면 어쩌죠?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군에 입대하던 날을 기억하니? 그때도 똑같이 말했었어. 하지만 넌 항상 해냈잖아.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진정됐어요. 제복 왼쪽 가슴에 아버지의 비행기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아빠가 오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보고 계실 거야, 케이트. 분명히.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지사와 현대차 본사에서 온 고위 임원들, 지역 주민들까지 수천 명이 참석했어요. 심지어 한국산업부 장관까지 직접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컸던 거죠. 이태석은 한국 방식으로 깊게 인사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왔네요, 케이트. 그의 눈빛에서 같은 감회를 읽을 수 있었어요. 3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더넴 국장님, 퇴역 군인으로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현대차와의 협력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공항이 조지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들이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치 비행 임무 중 난기류를 만났을 때처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개항 테이프 커팅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주지사 이태석 그리고 제가 함께 가위를 들고 카운트다운을 기다렸습니다. 5, 4, 3, 2, 1. 가위가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 개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축하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눈물겹게 아름다웠어요.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행사장에 대형 배너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적으로 군 시절 훈련이 발동했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켰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행사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에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이태석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역시 군 출신이군요.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리더십이에요. 첫 번째 화물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모두가 환호했어요. 거대한 보잉 747 화물기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마커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공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파일럿이 비행기에서 내려와 제게 경례를 했어요. 더넴 국장님, 첫 번째 착륙을 보고합니다. 활주로 상태 최상입니다. 그는 전직 공군 파일럿이었고 저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공항 내부 투어를 이끌며 자부심이 넘쳤죠. 최첨단 물류 시스템, 친환경 설계,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터미널까지 모두 우리 팀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중앙홀에 설치된 대형 조각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통 문양이 어우러진 날개 모양이었죠. 하늘길을 상징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주지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케이트, 당신이 브라이언 카운티의 영웅이에요. 이 공항은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의 결과였죠. 감사합니다, 주지사님.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성취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녁 리셉션에서 현지 방송국과 인터뷰하게 됐어요. 기자가 물었죠.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난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제 고향을 바꿨고 제 인생도 바꿨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에요. 군복을 벗고 방향을 잃었던 저에게 다시 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기도 하죠. 그 말에 기자의 눈도 촉촉해졌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 공항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물류 허브가 아닙니다. 문화와 기술, 아이디어가 오가는 교류의 장이 될 거예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식 화물기는 현대차의 배터리셀을 싣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관제탑에서 그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우리 공항에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텔레비전으로 제 인터뷰를 보셨다며 자랑스러워하셨죠. 케이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아니?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군에 지원했을 때처럼 오늘도 너의 눈이 반짝이더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다시 날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었지만 이번엔 조종석이 아니라 창가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꿈속에서 확신했어요. 제 날개는 다시 펼쳐졌고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고. 개항 6개월 후 현대차는 메타플랜트의 생산량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빈 상점들은 새 간판을 달았고 집값은 올랐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돌았죠. 브라이언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새로운 도전이 따르는 법이에요.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 주택 가격 상승, 교통 체증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의 항해 시위 소식을 들었어요. 성장이 너무 빠르다, 외국 기업의 지역이 팔렸다는 내용이었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위협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걸 이미 배웠죠. 신공항은 예상보다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개항 첫 달 목표를 2배 이상 초과 달성했어요. 이제 단순히 현대차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우리 공항을 이용하고 있었죠.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이 새로운 물류 체인의 이점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커스가 흥분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어요. 국제항공물류연합에서 우리 모델을 사례 연구로 선정했대요. 다음 달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퇴역 군인이 세계 물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한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컨퍼런스 날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죠. 저는 이 모델을 스카이 얼라이언스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지방정부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어요. 스카이 얼라이언스는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이에요.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델이죠. 발표가 끝나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었죠. 발표 후 박정윤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예전의 차가운 인상이 아니라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버넴 국장, 멋진 발표였어요. 당신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과장.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죠. 박정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실은 전할 소식이 있어요. 한국산업부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항공 물류 시스템 개선에 자문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 제안에 놀랐어요.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다고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특히 군사 물류 경험과 민간 시스템을 접목한 당신의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박정윤의 확신에 찬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후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케이트,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이태석이 차분하게 말했죠. 본사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현대자동차 글로벌 물류 전략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공동 책임자로 모시고 싶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항공 물류와 위기 관리의 전문가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서울 본사와 미국을 오가며 글로벌 항공 물류 전략을 함께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 제안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태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가족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 놀라운 제안을 말씀드렸어요.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케이트,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나는 괜찮아. 너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보렴. 하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넌 혼자가 아니잖니. 현대차 덕분에 이 마을엔 이제 내 친구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가끔씩 날 보러 오면 되지.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됐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이 집약된 공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이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케이트.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반짝이는 빌딩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태석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가 함께 만든 공항도 언젠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현대차 본사, 인천공항 물류시설, 정부기관까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에 감탄했어요. 효율성과 팀워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날, 마커스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신이 난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국장님, 우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주정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텍사스, 미시간,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 얼라이언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제 국가적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죠. 어느 날 저녁 신공항 전망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활주로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3년 전 군복을 벗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무력감, 현대차와의 첫 만남, 수많은 난관들,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마치 영화처럼 펼쳐지는 순간들이었어요.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케이트,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 엄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마커스가 데려다 주었단다. 내일 내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며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내가 정말 중요한 비행을 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비행사의 날개 배지와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죠. 사랑하는 케이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테지만 내 영혼은 항상 너와 함께 날고 있을 거야. 내가 어떤 하늘을 선택하든 내 날개는 항상 강하다는 걸 기억해라. 사랑한다. 아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어머니가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케이트, 너는 항상 하늘을 위해 태어난 아이였어. 이제 내 날개로 세계를 날아다닐 시간이구나.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신공항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장소였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마커스와 팀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공항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예전처럼 조종석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제가 도운 비행기들이 매일 세계 각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제 고향에 왔을 때 저는 그저 낯선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저는 군복을 벗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대양을 건너온 기회가 여러분의 날개를 다시 펼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의 인생에도 멋진 하늘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